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수업이요, 숨겨진 보석 같은 수학 명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책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같이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신 분들이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 건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업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선생님이 현장에 오신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들리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시프스라고 그러고요. 이제 선생님, 권영민 선생님께서 올리신 여러 번을 봤는데, 언젠가 참가해야지 벼르고 있다가, 굉장히 좋은 기획인데, 별로 사람들이, 글들은 많이 있는데, 글이 신청했다는 얘기도 없고, 뭐, 댓글도 없어서,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에, 세 번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책 그냥 진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접근법,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니까,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예. 반갑습니다. 예. 혹시 뭐 간단하게 수학적인 기초 지식, 뭐 중고등학교 정도는 한다, 뭐 이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과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한 지가 30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앞에 기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학교 때 배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석 선생님도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병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전에 수학 테라피 이렇게 공부 올라왔을 때 좀 들어볼까 했는데 좀 사정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다가 모처럼 또 이게 올라와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냥 문과 졸업하고 그냥 사학과 나왔는데 저는 이제 6차 교육과정이라서 미적분학까지는 이제 문까지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냥 진짜 물리나 이런 것들을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수학 관련된 것들 기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아 선생님. 카메라 끄고요. 예. 그럼 간단하게 채팅으로라도, 이 수업을 듣게 되신 동기라든가, 문이과 출신이신지,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싶으신 건지, 간단하게 채팅창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강의는 제가 수학 테라피 할 때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수학 테라피는 중고등학교 강의거든요. 중고등학교 복습하는 강의이고 아직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 1학년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대수 끝내고 이제 기하도 다음 주쯤이면 아마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리고 해석학, 그러니까 미적분학하고 나중에 확률 통계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한번 제가 2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한 세션 할 때마다 거의 1년씩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고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쭉 진행이 되고요. 이번 강의는 그냥 일반인들 또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읽을 만한 수학책 중에서 좀 괜찮은 건데 국내에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읽어보고 공부하는
또 제가 보기엔 나름대로 흥미있는 주제들인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고자 새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 역학으로 수학문제 풀기라는 책은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원서로요. 제가 번역 작업을 어느 정도 해봤더니 한 40여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8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못 끝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분량이 짧기 때문에 8강이면 충분히 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약간 시간이 남는다면 이 우스펜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우스펜스키가 쓴 다른 수학에 관련된 어떤 논문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스펜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언어학도 전공해서 이제 수학이 언어다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접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괴데르 브란슨 전성 정리를 가지고 그 AI의 어떤 한계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좀 봤는데 약간 시간이 된다면은 또 재미있는 어떤 수학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이분이 한 얘기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약간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예, 화면은 다 잘 보이실 걸로. 네. 자, 보석 같은 책들 찾아서고요. 첫 번째 책으로 역학으로 수학 문제 풀기. 원제는 Some Applications of Mechanics to Mathematics인데요. 그러니까 역학을 수학에 적용하는 몇 가지 예들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학으로 수학 문제 풀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자는 그 우스펜스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책의 목차는 그 한 10개 정도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서 이렇게 4가지 크게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최소 위치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 접선과 등각의 성질, 반사 원리 같은 것들을 그 수학적인 내용인데 역학으로 이제 접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소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접근해봤다, 뭐 이런 내용인데 수식이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증명이 딱딱 돼요. 그냥 이런 또 재미있는 것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물질점과 무게중심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내분, 외분을 설명할 때 무게중심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벡터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약간 편법처럼 학원가에서도 좀 이런 수업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정규 과정에서는 전혀 소개가 안 돼 있는 내용인데, 외국 책들에서는 이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시소 원리,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어떤 시소 원리 같은 것을 가지고 좀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는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기타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본격적인 수학 내용들을 좀 물리적인 것으로 좀 처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열의 합이나 적분기계라고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적분을 손으로 그 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도형을 좀 움직여 봤더니 이제 적분이 딱 되더라, 뭐 이런 어떤 신기한 기계를 만드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게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곡선 아래에 있는 거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것도 좀 재미있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구나, 신기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수학 문제들을 왜 물리 역학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데다 어떤 질문들이 당연히 있고, 그것은 정말 그 엄밀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와 한계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책을 좀 마무리하게 됩니다.
호다락해 이런 주제고, 오늘은 아마 이 1번 주제의 한 절반 정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혼자 강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모르시는 거는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근데 굉장히 술 취한 사람 얼굴처럼 느꼈는데, 이 우스펜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블라디미르 안드레비치 우스펜스키인데요. 1930년에 태어나서 2018년까지 좀 오래 살았죠.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수학자고 언어학자, 작가이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꽤 많이 하셨고, 그래서 대단히 통석 같은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물리학을 이제 이용해서 수학하는 거, 또 언어학으로 이제 수학을 접근하는 것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굉장히 다작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편 넘게 논문을 썼다고 하고, 또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모스크바 국립대 기계미 수학부 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스크바 국립대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데입니다. 서울대 나왔다 이런 것이고, 여기는 수학과가 없더라고요. 기계미 수학부라고 해서 학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좀 나름대로 의미하는 게 수학을 아카데믹하게만 다루진 않는구나.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다가 수학의 원리를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분의 어떤 주제는 수학의 기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적인 입장에서 수학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것에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수리 논리학, 계산 가능성, 이런 수리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전공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인터넷 보시면은 이분이 또 강연하는 동영상들도 좀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러시아어여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좀 이거보다 좀 젊으시대 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역학으로 수학 문제 풀기 책의 주요 내용은 뭐 제가 강의 전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물리학, 특히 역학에 적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물리학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증명 같은 것을 수학 도구를 써서 이적분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많이 증명을 하고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서 기본적인 도구로 수학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수학 문제 풀이에 물리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풀겠다.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의 시초가 되는 것이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많은 수많은 발명도 하고 세계 3대 천재, 수학 천재 중 한 명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분이 또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또 수학적으로 인상적인 것이 원뿔의 부피를 실제로 계산하는데 무게중심의 원리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런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적분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적분을 수학적인 어떤 개념 없이 바로 이제 물리 법칙, 무게중심 이용해서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뭐랄까요, 수학의 태동기에서는 이제 학문들이 융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으로 수학의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발견된 어떤 수학의 내용들을 물리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접근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이제 수학적인 공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마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 우스펜스키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다른 문제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56년 2월달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중등 7학년, 중등 7학년이면은 중1인가요? 우리나라로 그 정도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이 이 정도 수준이 되긴 조금 높은 것 같고 고1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요즘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입니다. MSU라고 돼 있고 뭐 노벨 수상자 13명, 피즈상 6명 뭐 이렇게 배출했고, 전 세계 학술 순위로 보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안톤 체홉이라든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이반 투르게네프, 고르바초프 졸업자 뭐 이렇게 많이 굉장히 좀 유명 대학이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 선언으로 해서 학계에서 지금 퇴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많이 끊어진 상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작년 5월달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좀 아름답게 이렇게 그 정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요. 접선과 최소 위치 에너지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최소 위치 에너지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접선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접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곡선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접하는 선인데 어떤 곡선인가 하면 이제 원하고 타원, 포물선, 쌍곡선 4가지 2차 곡선을 다룰 겁니다. 거기 이제 접선을 그을 때 어떤 접선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최소 위치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수식 없이 바로 증명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뭔가 추가 그 보석이 뭔가 목걸이가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죠. 보시다시피 어떤 물체가 끈에 매달려 있으면은 이렇게 최소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곱하기 물체의 무게에서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기까지 어떤 잠재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됐을 때 평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걸이가 딱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 목걸이가 딱 잡혀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을 보자면은 지면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지구에 똑바로 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의 중요한 뭐 예시로 그림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예. 혹시 빠르면은 조금 천천히 해달라, 혹은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떤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명제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의 접선이 반지름의 수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으면은 이 반지름선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는 선이 반지름선이 되는데, 이 반지름의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이는 내용이긴 한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접선은 오직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미적분학에서는 접선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원을 다룰 때는 이 정의를 씁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이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대답은 없으시지만.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 같고요. 자, 이것을 한데 증명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연습 문제처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나 한번 보자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역학적 원리는, 보시다시피, 천장에다가 어떤 추를 매달아 놓으면은, 이 추가 지면을 향해서 팽팽하게 실이 늘어지면서 딱 어떤 정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뭐, 그림과 같은 모양이 있겠죠? 이때 이제 천정에 수직이 되니까 지면에도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치 에너지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추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평형 상태다. 당연히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겠죠. 중력 때문에. 그때는 최소 위치 에너지. 지면으로부터 높이에다가 이 무게를 곱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가장 낮아질 때 최소 위치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최소 위치 에너지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뭐 이런 물리적 명제를 하나 일단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의 위치는 지면에 수직인 선이 있다. 여기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저희가 원의 수직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말을 이제 꼭 붙이는 거죠. 실은 팽팽하다. 직선이 된다. 여기 직선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 원리는 뭐 증명 없이 저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당연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당연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자, 역학적으로 그래서 원의 접선이 반지름의 수직임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뭐 증명이라는 용어는 좀 어울리지 않고 설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선을 원을 돌려가지고요, 접선이 지면에 딱 고정되도록 이렇게 일단 원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중심에다가 추를 매답니다. 반지름 길이의 실에다가 추를 매달면은 추가 딱이 접점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천정의 수직인 방향,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추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이 지면에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한데 지면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이 지면, 접선에 수직이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고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추를 매담으로써 접선이 원의 반지름, 지름선의 수직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속는 느낌이죠? 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때 예, 위의 수직과 예, 밑의 수직이 평행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예. 어떻게 보장하죠? 그 천정이 아마도 지면에 평행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울어진 천정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천정의 수직이다를 떠나서 이 실의 방향 자체가 지면의 수직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천정과 상관없이 지면의 수직이 될 거로 보입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셔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예, 아까
있어요. 예, 예. 전에 걸 보시면, 예. 예, 예. 여기서 위는, 예, 위는 예. 천장인데, 예, 예. 점점 필요 없이 예, 지면의 수직인 지면의 선이요. 수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 예. 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상황에서 밑에 예, 예. 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버리면, 예. 그리고 추를 중심으로 접선을 생각하면 이미 추 자체가 예. 증명이 된 거 아니냐. 지면과의 수직이니까 분리되거나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냥 계속 같은 말 반복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접선이라고 하는 게 지면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요. 일단 일반적인 접선을 그어서 돌린다라는 가정을 해주는 거를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까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지름 확장해가지고 지면에 닿게 해버리면 원의 반지름하고 접선이 수직인 것을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지금 설명이 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아는 걸로 간주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역학적인 설명인데요. 나름대로 약간은 좀, 생경하긴 하지만, 저렇게도 하는구나 정도지만, 좀 익숙해지시면은, 뭐, 저렇게 해도 되겠다 정도 어떤 느낌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이게 설명이지 증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그 요새 삼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물리 법칙들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새로운, 세계가 되면은, 더 이상 지구에서 쓰는 물리 법칙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쓴 SF 소설이거든요.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로 지금 나와 있는데, 책도 있죠.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이렇게 들여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력이라는 가정이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 역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집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오버했죠, 지금. 지금 지구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당연한 일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조금 약간 오버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어떤 설명이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지만, 증명은 아니지 않냐라는 약간의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책에는 여기까지 돼 있고 수학적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수학적 증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조금 더 엄밀하죠. 지금 방금 전에 본 어떤 직관적인 것은 충분히 어떤 그럴싸함이라든가 어떤 논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엄밀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A라는 점에서 여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수직선이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려고 합니다. 맞을까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는 수직거리다. 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시죠. 일단 이것도 보기에는 그럴싸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럴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바꾸는 게 이제 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어떤 수직선 하나를 그어놓고 직선이 이미 한 점, 2라는 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A2의 길이가 AH보다는 무조건 크다 또는 같다. 그래서 최소 거리가 AH가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요 밑변하고 높이의 제곱들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A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H의 제곱하고 H2의 제곱.
합과 같다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AH의 제곱보다는 크겠죠. AE의 제곱은 AH 제곱에다 뭔가를 더해 놓은 거니까 AH의 제곱보다는 당연히 크다. 따라서 양변의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은 AE가 AH 이상이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가 수직거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다들 아시겠죠? 일단 아신다는 가정 아래 증명 없이 일단 이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가 수직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저희의 코스는 이런 거죠. 접선까지의 최단거리는 반지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은 반지름이 수직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한 점을 좀 확장해서 이제 원을 만들어 놓고 원에서 어떤 직선까지 최단거리는 수직거리, 그 최단거리는 반지름이 나오는 거리가 되고, 그렇다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것은 접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최단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직거리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접선인 경우는 반지름이 딱 나와버리니까요. 이게 반지름하고 접선하고가 수직이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역시 뭔가 좀 속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첫 번째 원칙,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가 수직선이다를 먼저 증명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원의 접선이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다. 그 접점이 최단거리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접점에서 이 반지름 연결하는 선인데, 접선의 수직이다로 이제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좀 표준적인 증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증명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게 좀 편합니까? 일단 뭐가 조금 더 직관적인 거죠?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실에다가 딱 공 매달아가지고 딱 보여주는 게 굉장히 수직도 없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수직이겠구나를 바로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인 입장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눈으로 한눈에 봐서 바로 알 수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수학적인 증명은 아무래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좀 닦아놓고 연결시켜 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 봤는데 좀 아직까지는 쉽죠? 아닌가요? 조금 몸풀기 정도로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타원의 접선이 두 초점 방정과 같은 각을 이룬다. 그림을 보시면은 타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는데 초점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원에는 두 개의 초점이 있죠. 초점과 이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을 초점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접선하고 초점 반경 하나가 이루는 각, 또 다른 초점 반경과 이루는 각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두 부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정말 그래? 싶은데, 그쵸? 일단 이제 타원의 정의서부터 보겠습니다. 타원은 두 초점, 두 점, 여기 초점 B하고 C가 있죠. 그래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 초점 반경 두 개의 합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타원 그리려면 이렇게 그립니다. 두 점에다가 이제 핀셋을 꼽아 놓고 실을 매단 다음에요. 연필로 한 바퀴 뺑 돌리면 타원이 나와요.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합, 실의 길이는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리합이 일정한 거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타원이 있는데, 원은 타원의 특수한 경우다. 이 초점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원이 됩니다.
그렇겠죠. 여기 왔다 갔다 길이 12일 일정하니까 반지름 일정한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타원은 원의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초점 반경은 말씀드린 대로 타원이 한 점에서 이 초점까지 있는 성분 AC도 초점 반경이고 AB도 초점 반경입니다. 두 초점 반경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이고 접선이 각각의 두 초점 반경과 이루는 각이 같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 접선이 예.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 한쪽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예. 그러면 요각보다 이쪽 멀리 있는 초점으로부터 각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커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원에는 솔직히 접선이 수직이겠거니라는 게 어렴풋이 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딱 오는데 타원만 하더라도 이게 같은 각이 정말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예. 초점으로 보면 예. 요각이 틀리거든요. 먼 초점 각이 훨씬 커지거든요. 예. 잘못 그리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역학적인 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같은 두 점에 실을 매달고요. 거기에 추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은 평형 상태일 때 추가 멈추겠죠. 자, 그때는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뭐 직관적으로는 뭐 당연해 보입니다. 높이 같은 두 점에다가 매달아 놓으면은 그 중앙 부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낮은 위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추를 평형 상태일 때 추를 지나는 수직축으로 회전하면 그 역시 평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축으로 해서 회전하더라도 역시 평형 상태가 된다. 뭐 그렇겠죠. 그리고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수직선으로 회전하면 평형 상태 유일성에서 같은 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두 점과 추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 라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하다고 보이는 것을, 여기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평형 상태일 때는 추의 수직축으로 회전하게 되면 역시 평형이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는 지면에 어쨌든 수직인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대칭으로 추가 평형을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에 매달린 못이 박힌 두 점에 중점을 지나는 수직선으로 회전을 시키고 나면은 이게 일루가 있겠죠? 반대편에 마치 이제 대칭되는 형태로 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형 상태 유일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평형 상태는 유일해야 되는데 만약 비대칭적으로 돼 있으면은 돌렸을 때 역시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인데 평형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좀 달라져 있죠? 그렇다면 평형 상태 유일성에 의해서 같은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될 수는 없고 이렇게 좌우대칭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역학적 원리로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좀 밑각에 해당하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은 각이 되겠죠. 같은 각이 되고 또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지면하고 높이 선이 평행선이 됩니다. 그래서 멋각으로 이 각하고 이 각이 나오는데 이 각의 억각도 같고 이쪽의 억각도 같으니까 결국 추가 매달린 이 실과 지면이 이루는 두 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가 다른 두 점에 매달린 실에 미끄러지는 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일 때 일단 두 높이에서 평형 상태를 이뤘거든요. 평형 상태에서 이 실 위에 임의의 점에 그 못을 박아서 마치 이제 다른 길이에 연결된 것처럼 바꾸더라도 평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가 아랫방향으로 지금 중력을 받고 있는데 그 반발에서 지금 팽팽해진 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팽팽해진 실이 그걸 버티는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장력이 이 방향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 점에서는요. 그리고 실의 장력이 또 이 방향으로도 있겠죠. 자, 그리고 끝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끝점에서는 실이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것 같고, 이 지지대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멈춰 있으려는 힘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의 모든 점마다 이 장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도 역시 아래로 위로 당기는 힘, 이 점도 마찬가지, 이 점도 마찬가지해서 모든 점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장력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이러한 장력들이 쭉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끝점에서도 동일한 요령으로 지지되는 반작용 방향, 실의 장력은 이쪽으로 이제 당기는 힘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크기가 같은 힘들이 모든 점에서 다 동일하게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없애고 이 점을 택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 평형 상태가 된 후에 이 실류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고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장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힘은 위아래가 좀 동등한 힘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 점으로 바꿔도 그 장력이 변화가 없으니까 평형 상태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좀 장력이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버티는 힘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당기는 실이 뭔가 힘을 받아서 지금 팽팽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팽팽해진 상태에서의 어떤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장력이 지금 모든 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점에서 평형 상태가 되고 그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지지대를 바꾸더라도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얼핏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그림으로밖에 준비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는 꼭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도구들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학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임의의 접선이 있을 텐데요. 타원을 돌려가지고 접선이 지면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초점 두 개가 이제 높이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걸 장축의 길이라고 하는데, 초점 반경 두 개의 한 만큼의 실을 또 갖고 와서 매달고, 여기다 추를 또 매달았어요. 추가 최소 에너지 원리에 의해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올 것이고, 그 순간 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때 접선과 이루는 각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두 개가 초점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돼서 타원을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런 그림이 되는 상태에서 각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 초점 반경 두 개와 접선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죠?
저 증명은 예, 시각적으로만 볼 때 예, 그 접선이 예, 그 초점에 이 예, 예, 수직한 요 부분에 예. 있을 때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높이가 같을 때, 넘어가요. 높이가 다를 때는 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예, 초점 두 개 있잖아요. 예, 예, 타원이 이렇게 예, 있는데 예, 요 초점이 있을 때 예, 요 예, 가운데 부분은 예, 결국은 예, 약간 얘가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정확히 요 한 초점에만 맞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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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 넘어가면 예. 그러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 아까 할 때는 예, 지금 예, 이게 예, 하나 예, 정확히 이등변 삼각형 되는 그거를 지금 연장해서 지금 예,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또 예. 그림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을 어떻게 지금, 뭐 지금 이 경우를 증명한 거거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직접 나와서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예. 돼지코를 그리면 아, 예, 예. 이 사이요. 예, 네, 초점 여기라고 하면 예, 예, 요 사이면 예,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결국 저게 맞는데 예, 이게 아니라 이렇게 걸리든지 예, 아니면 이렇게 걸리든지 하면 초점 접선이 이렇게 걸리면 예. 그때도 저런 식의 얘기를 예. 이 경우는 일단 아까 말한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센터 예, 지금 예. 이 경우를 지금 센터에서 돌린다는 게 예, 예, 이거를 지금 연장한 건데 예, 이렇게 꺾였으면 예. 꺾인 상황에서도 중점을 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을 완전히 잘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예. 요게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경우거든요. 이게 수직선이 이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경우를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요 수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 바깥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여전히, 예, 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수직선이 돼버리면은 당연히 여기 딱 걸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약간의 경사가 생기는 순간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논리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생기면 예. 각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삼각형이 생기면서, 예, 좌우 각도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로 이제 추를 매달면 언제나 이제 추가 내려가는 점이 있겠죠. 추는 언제나 최소 위치에 갈 거고, 그 점에서 접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예, 그림을 좀 잘 그려야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 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습니다. 예, 예. 박수아 선생님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말씀 못 하시지, 맞아. 말씀 못 하시는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좀 신기하긴 한데, 집에서 한번 그 앞정 두 개 높이 달리해서 실을 한번 매달아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신기하게, 이게 각도가 똑같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오늘 좀 실을 갖고 오는 건데,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원에서 드디어, 접선과 초점 반경이 이루는 각이 같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학이 조금 더 어려워요. 물리가 아무래도 뭐 실만 매달아 놓으면 증명이 다 끝나니까 좀 쉬운데, 수학적 증명은 처음에는 그 삼각부등식이라는 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 삼각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삼각형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각형이 있으면은 보시다시피 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같아진다고 하면 그냥 이직선이 돼버리고요. 작아진다고 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한 변보다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삼각부등식의 내용이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연주동 박사가 쓰신 예. 애도 똑바로 쫓아가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안 간다 그거죠? 그런 말씀 하셨나요? 제가 예. 몰라서. 그러니까 예,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예, 예. 한 변보다 길다는 얘기가 예. 너무 당연한데 예. 우리한테만 당연한 게 아니라 개도 안다는 거예요. 사냥개가 토끼를 쫓아갈 때 예, 지그재그로 우리는 달리지 않고. 직선으로 가지 아, 만약에 예. 삼각형 두 변의 합이 예, 나머지 한 변 각보다 만약에 작은 세상이라면 네. 지그재그가 더 짧은 길이거든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또 오늘 또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사냥개는 지그재그로 뛰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수학적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어떤 두 점 F1하고 F2가 있고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을 L이라고 할까요? L이 있는데 L의 임의의 한 점을 경유해서 두 점을 연결하는 두 선분의 길이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최소가 되는 그 경유하는 선분의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점과 좌표라는 단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직선 L에 대해서요, F2를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F2-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됐죠. 그럼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거울을 올려놓는 거랑 똑같고요. 거울을 올려놓으면 일단 거울까지의 거리가 같고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가고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으로 간다. 이게 이제 대칭 이동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이는 이 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까지 이 점을 뭐 H라고 할게요. 이 수선의 발에 H라고 놓으면은 F2H하고 HF2-하고 길이가 일단 같고요. PH의 길이는 공통이고요. 끼인 각이 직각이죠. 즉 SAS 합동이 되는 거죠. 사이드 앵글 사이드입니다.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서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얘기한 거는 PF2하고 PF2-하고가 같아진다는 걸 지금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F1, F2까지의 길이의 합은 F1, F에서 F2-까지 길이 합과 같고요. 이것이 최단 거리가 될 때는 당연히 이 직선 F1, F2-의 직선과 원래 직선 L이 만날 때 그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P를 경유하는 선분이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F1에서 F2-까지 최단 거리가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P를 거쳐서 가는 것이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직선 두 개가 만났으니까 막곡지 각으로 두 각이 같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두 삼각형의 합동이었으니까 이 각마저도 같아집니다. 따라서 최단 거리가 될 때 이 경유 직선과 이루는 각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F2의 직선에 대한 대치점을 F2'라고 하고 직선과 원래 직선과의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PF가 PF2'하고 같고 PF1 더하기 PF2는 PF1 더하기 PF2'와 같아지는데 이것이 일직선이니까 F1, F2'가 되고요. 그것은 직선 밖에 다른 임의의 점을 x라고 했을 때 fx, f1x 더하기 xf2'가 언제나 크게 됩니다. 크거나 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삼각형의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는 늘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시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같을 테니까요. 이 길이보다는 늘 이 길이, 빨간 선의 길이 합이 녹색 선의 길이 합보다 언제나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F1, F2와 직선이 이미 점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는 결국 이 길이가 되고요. 직선 F2'의 길이가 되고 이때 접선과 이루는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다. 즉 정점에서 직선이 한 점 있는 두 선분의 합이 최소일 때 각이 같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타원으로 넘어가서 접선이 있는데 접선 위에 임의의 점 중에서 최단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접점이다 라는 주장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단 거리가 됐으니까 각이 같다.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접점은 접선 중에서 두 초점 반경의 합이 최소인 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왜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초점에서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타원 자체가. 근데 만약 타원 밖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인 다른 타원에 있는 점이라는 말이 드니까 이게 길이가 더 크죠. 그래서 타원이 있으면서 접점까지 최단 거리는 얘일 수밖에 없어요. 접점일 수밖에 없어요. 딴 점이 있는 순간 다른 타원이 있는 점이 되면서 두 점까지 거리 합이 더 커졌습니다. 여기가 최소점이라는 얘기고 최소점이 되는 순간 각이 같다라고 아까 저희가 증명해 놨다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신 거 천천히 질문하시고요. 제가 뭐 진도 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시간이 약간 좀 지나서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쉬시면서 머리 좀 식히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보시기엔 당연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적 증명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수학적 증명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로 간단하게 증명해 보자. 이런 취지의 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 증명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타원의 반사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빛을 쏘게 되면요, 타원에 부닥쳐 가지고 튕겨나간 빛이 다른 초점으로 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증명한 게 이 각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원의 반사 원리를 지금 저희가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점에서 쏜 빛이 타원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이동한다. 타원에서 반사된다는 얘기는 반사되는 그 점에서의 접선에 반사됐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타원의 반사 원리는 응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결석 치료. 그림이 아주 굉장히 그럴싸하죠. 누워있는 환자가 이제 아마 신장결석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 째가지고 칼로 이제 결석을 드러내는 이런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했어야 됐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하죠. 보시다시피 이제 쇠석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원 모양이고 초점에다가 레이저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 초점을 잘 조절해서 이게 다른 초점에 모이게 됩니다. 결국 쏜 빛이. 여기에 빛이 응집되면서 마치 이제 태양열을 돋보기로 딱 이렇게 만들면은 검은 종이를 태우듯이 굉장히 강한 레이저 빛이 되는데 이 신장결석을 이걸로 이제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레이저가 아니라 음파를 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장결석을 부수는데 타원의 이제 반사원리, 초점에서 팔을 쏘고 그 결석 부분을 다른 초점에 맞추게 되면은 결석이 이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서지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타원의 반사 원리를 응용합니다. 또 다른 유명한 또 예가 있죠. 세인트폴 대성당이라고 런던에 있는 대성당인데 여기 이제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게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 외경입니다. 자, 이제 내부 구조도가 있는데요, 옆에. 구조도 가만히 보시면 이제 2층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 3층인가요? A, B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A, B라는 게 있고, 자, A, B가 바로 여기가 이렇게 생긴 부분인데 여기서 속삭이면은 다른 데 그 소리가 바로 들린다고 해요. 이게 이제 한 10몇 미터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원리가 대략 이제 아래에서 이게 나오겠지만 타원 반사 원리입니다. 여기 이제 초점 어딘가가 있는 거죠. 여기 타원 초점이 있어서 튕겨져 나가서 저쪽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물론 이제 천장은 타원이 아니고요. 요 조그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타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기서 속삭이면은 저쪽 초점 위치에서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건 말고도 이제 다양한 이제 건축물에 이런 속삭이는 회랑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가 아니겠죠? 만드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엿듣기 위해서 저기다 초점 분배 위치를 잡은 게 아니라 타원으로 만들면 저런 부지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양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물론 이거는 다 계산이 됐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건축할 때 타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반사돼서 이제 들리는 것 같고 미국 지하철역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도 이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타원 형태로 신기하게 모양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반사된 것이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제인데요. 오늘 좀 많이 내가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오늘 포물선까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이 역시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제가 이거를 일단은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또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후딱딱 그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런다고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시다가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세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혹은 이건 이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지금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그냥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의 접선은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건데 어떤 각을 이등분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림으로는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물선의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포물선은 이차함수라고도 부르고요. 저희가 이차함수가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의는 한 점까지의 거리와 한 정지선, 중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점은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 같은 거죠. 그림이 예쁘진 않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 점도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 같으니까 그런 점들을 죄다 모아놨더니 이렇게 신기하게 포물선 모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물선의 정의예요. 일단 정의는 저렇게 하나보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 포물선이 이미 점 P에서 초점을 연결하는 선 PF하고 중선의 수직인 선, 중선까지의 거리겠죠? DP가 있는데 이 FPD라는 각을 여기서 접선이 2등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각이 같대요. 포물선의 접선은 각을 2등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그림으로 보니까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뭐, 확실하진 않지만, 각이 좀 비슷해 보이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역학적으로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데요. 참고로 이제 제가 힌트 같은 걸 좀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 연장선을 쭉 그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놓으면은 역시 막꼭지각으로 이게 같아집니다.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결국은 뭡니까? 여기다가 뭔가 또 실을 매달아 놓으면은 지면의 각이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줄을 매달면은 또 이게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되면 각이 같겠죠? 각이 같아지고 이게 직선이니까 이 각도 같아져서 결국 같아진다. 저희가 이제 물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제까지 했던 걸로 봐서 제가 했던 걸 봤더니 접선을 무조건 돌려서 바닥에다 놓을 것이고 줄을 두 개를 그 앞정 두 개를 꽂고 실을 연결해서 줄을 매달겠죠. 그리고 최소 위치에 도달했을 때 역시 각이 같아진다. 이 논리로 가서 아마 증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똑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쌍곡선의 접선도 각을 2등분한다를 또 할 건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접선을 지면으로 내보내고 줄을 매달아서 각이 같다라는 것으로 또 연결할 거니까 저희가 타원에서 증명했던 그 물리학의 원리를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약간 응용력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탑원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다른 곡선들에게도 이렇게 좀 활용해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가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응용력이 좀 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사전 지식으로 포물선은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정에 의해서 DP하고 PF가 같다라는 것은 정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준선에 평행한 선 하나를 긋습니다. 평행선 하나 그어놓고 이게 평행합니다. 평행선 하나 그어놓고 이 P라는 점에서 이 평행선의 수선의 발 2를 내려요. 그러면 이 길이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DPE가 일직선이 되겠죠. 지금 일직선이 되고 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돼서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포물선 위의 점이 이 직선하고 이 점까지 거리합이 일정한 점이 됩니다. 거리합이 일정하다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해서 이 직선하고 이 점까지 거리합이 일정하다라는 컨셉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냐 하면 고정된 실을 매달아야 되잖아요. 실을 매달기 위해서 실의 길이를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길이, 그러니까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실의 길이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앞정이 아니고 고리 링을 매달아 가지고 링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실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바꿀 겁니다. 대략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의도를 조금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PF는 이 길이는 PD하고 같고, 그래서 PF하고 PE의 길이는 DP 더하기 P, 즉 DE의 길이와 같아지는데 DE가 일정하니까 거리합이 일정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약간의 트릭인데 이 생각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수학적인 증명을 먼저 해놨습니다. 자, 역학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울어진 그 철사가 있습니다. 철사가 있는데 여기 어떤 추를 매달아 놨다고 칠게요. 그럼 추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데 이게 어떤 제약에 의해서 추가 저쪽으로 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추가 내려가다 말고 멈추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거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실을 이렇게 매달고 여기다가 이제 추를 달아 놓을 건데요. 추가 이게 끝없이 이게 내려가면서 딱 따라붙어서 여기까지 갈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이게 수직이 되는 순간 딱 멈춰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직접 보여드리면은 신기하지만 이렇게 되는구나가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준비를 못해왔네요. 준비를 못해와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링을 매달고 실을 매달아 놓고 추를 매달고 여기다가 앞정을 매달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추의 무게 때문에 쭉 추가 따라 내려가면서 실이 옆 끝까지 가서 여기 추가 대롱대롱 딱 매달리면서 끝날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고요. 내려가다 말고 이 수직이 되는 순간 추가 딱 멈춰버려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신기하죠? 자, 이것도 직접 보셔야 신기하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제가 이게 그냥 그림으로밖에 안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요. 일단 이 장력이라고 하는 방향이 이 수직 방향만 있으면은
내려가는 방향이 없어지는 순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없어져서 이쪽 방향 힘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이 방향은 이것 더하기 이거로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향 힘만 있으면은 이 아랫방향으로 갈 동력이 없어져서 그냥 딱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학적인 원리에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사에 미끄러진 추달린 실이 경사의 수직 방향 작용만 나오면 정지한다. 라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 T2나 T 힘이 T2가 없기 때문에 T가 발생하지가 않고 T1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 방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여기 철사에다가 이게 실을 매달아서 추 하나 잡아놓고 앞정 하나 매달아 놓고요. 한번 매달아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게 경사가 되어 있지만 수직이 되는 순간 딱 멈춰서 추가 대롱대롱 여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자, 이걸 역학적으로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주제는 포물선의 접선은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것이고, 그 각을 이등분한다의 어떤 기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포물선 역시 뺑 돌려놓고요. 접선이 지면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초점에다가 역시 실을 매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분에 분명히 평행선이 있겠죠. 평행선이 있고 얘가 준선입니다. 준선이 있고 준선에 평행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점, 이 점까지 거리합이 일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길이의 실을 매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링을 매달아서 미끄러질 수 있게 해놔요. 그리고 추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추가 쭉 무게 때문에 내려가다가 여기가 수직이 되는 순간 딱 멈춰요. 이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고 최소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접선이 지면이기 때문에 실은 지면이 지금 최소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추가 이 접점의 위치에 딱 도달하면서 지면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가 이제 최소 위치 에너지, 높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력하고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딱 멈춘 상태가 됐고요. 그 순간 이제 여기 이제 앞정 같은 걸로 딱 고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타원에서 했던 내용, 매달려 있는 실이라고 하면 두 개의 각이 같아진다 라는 내용으로 넘어가 버려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물리적인 설명이 좀 간단하죠. 아무래도 증명할 것도 거의 없고 그냥 저런 원리가 있었는데 매달아 놓으니까 딱 저기서 멈추네. 그러면은 평형 상태가 된 거고 그럼 각이 같겠네 이렇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지면이 접선이 되도록 포물선을 회전해서 이 접선 자체가 지면이 된 겁니다. 그 준선에 평행한 철사가 있고요. 철사에 미끄러지는 실을 묶고 이 실이 이제 미끄러질 수 있게 해놓고 초점에 실을 고정시켜 놓고 추를 매달면 이게 실이 여기 철사에 수직이 되는 순간 가장 낮은 위치에서 평형, 정지 상태가 된다. 정지 상태가 되는 순간 좌우의 각은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빠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좀 빠를까요? 정말 반대로 봐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링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예, 지면에다 진짜 지면에 놓고 예, 한쪽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예, 한쪽에 링이에요. 예, 그래놓고 줄을 당겨 올리면 예. 저기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예, 뭐 줄도 늘어져 있고 뭐 그러겠죠. 예, 예. 그거보다 더 당기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더 위로 올리기면 내려가서 그러면 멈추겠죠. 더 올라가는 거보다 움직이고 예, 저기까지는 안 안 예, 움직이는데 예, 그러니까 움직이기 직전에 각이 이쪽이 수직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인데. 예. 아마 아래쪽에 두면은 밀려 올라갈 겁니다. 그냥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요. 위에 있으면 내려오고. 예. 평형 상태로 스스로 움직일 겁니다. 네. 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제가 집에서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저도 신기해서. 제가 이제, 다음에 좀 여기서 또 좀. 그러게요. 그걸 제가 갖고 왔을 텐데,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못 하나 매달고, 거기다 이제 운동화끈에다가 빨래집게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철사 옷걸이. 그거를 옆에서 제가 딱 들고 있었고요. 빨래 집게를 거기다 물리고 이렇게 물건 하나 매달아 봤더니 여기 수직일 때 딱 멈추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된다. 깜짝 놀랐는데 집에서 아마 뭔지 아시죠? 지금 옷걸이, 철사 옷걸이하고 빨래 집게 그리고 신발끈 3개를 가지고 못 하나 박아 놓으시고 그거는 한쪽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움직여 보시면은 빨래집기가 딱 멈춰요, 중간에. 끝까지 안 내려가고. 신기한 경험을 제가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도구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좀 확신이 안 오시죠? 말로만 들으니까. 예. 이게 강의를 했던 거를 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아마 이 우르펜스키? 예, 우스펜스키. 예, 그렇게 했어요. 강의 때, 자, 이거 봐라. 예,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를 했을 거예요. 예. 그 이 책 자체가 아마도 아니라 마술사한테 걸리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스는 이제 수학적인 증명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지금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충분히 어려운데 제가 설명은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기류법으로 할 겁니다. 기류법이란 게 뭐냐면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접선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유일하니까 이게 접선이거나 접선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접선이 나온다는 게 저희 이제 결론인데요. 접선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접선이 아니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죠. P하고 Q 두 점에서 이제 만나는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이 각 FP, P'를 이등분하는 선, 각의 이등분선이 접선이 아니니까 Q라는 점에서 만났고 이 상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Q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정에 의해서 이 Q' 준선까지 길이하고 초점까지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QQ'하고 QF가 같습니다. 그리고 Q에서 P에서 수선의 발 P'에 내린 점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삼각형 PQ P'하고 PQF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이 일단 같죠.
B인가 같고 정의에서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 길이 같고요. PQ가 공통선이 되니까 이게 또 SAS 합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도 변 두 개하고 끼인가 SAS 합동이 되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 QF하고 QP-하고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표시해 놓은 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빗변하고 밑변이 같아요. 그 순간 모순이죠.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가 또 직각이 돼야 되는데 그럼 삼각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결론 남아서 아이고 이게 안 보이네요. 따라서 이제 삼각형 P-Q-Q가 직각삼각형임의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순은 어디서 나왔냐? 각의 이등분선이 접선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나왔다. 따라서 각의 이등분선은 접선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접선은 각의 이등분선이고 각의 이등분선은 접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접선이나 각의 이등분선 유일하기 때문에 뭐 다른 두 개의 직선이 나오진 않거든요. 두 개가 이제 일치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거는 알겠는데 예. 유리법이면 저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그 내용이죠? Q가 아니라 예. 밖에 아예. 밖에 아예?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 예. 저 경우에는 예. 접선이 아니라 예. 포물선을 두 점에서 만난다는 전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포물선을 아예 안 만나. 각의 이등분선이 있지만 예. 각의 이등분선이 포물선 접선이 아니라 포물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럴 때도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으려면요. 접선이 아니라는 두 점은 예.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와 예. 안 만난다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결됐으니까 예. 안 만난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셨습니다. 굉장하신데요. 그 말씀 맞습니다. 예, 그 말씀 맞고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한 점에서만 만나는 접선 안에 선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접선이 아닌 경우로 한 점에 만나는 경우는 준선의 수직인 선 PP-에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인 경우는 뭐 이건 당연히 이 접선이 될 수가 각의 이등분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가는 접선은 이쪽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안 만나는 선으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준선의 수직인 선의 형태로 가는 경우 빼고는 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P-P'라는 선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각이 이건데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빠진 것으로 보고 그냥 두 점을 지나간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인 증명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적인 증명을 보여드린 거는 수학적인 증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피해가자고 해서 지금 물리학을 하자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학은 뭐 엄밀하지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가볍게 그냥 추만 매달아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는 이런 발상은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책의 취지이기 때문에 책에는 없잖아요. 제가 보내드린 교재는 그 우스펜스키 책에는 수학적 증명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상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넣었는데 궁금함을 넘어서 머리가 아파진다 이러시면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교는 이제 저렇게 돌아가지 않고 예. 눈에 보이는 걸로 현상으로 이렇게 놓을 수 예, 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상상도 하게 돼요. 물리적인 어떤 공리 체계를 만들어 놓고 물리적 현상들을 인용해 가면서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나름대로의 물리 수학적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의 반사 원리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접선의 각의 이등분선은요, 결국 반사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반사 원리, 왜 반사 원리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입사각 반사각이거든요. 이 초점에서 빛을 쏘게 되면 이게 여기 그 접선에 반사가 돼서 튕겨져 나가는데 입사각 반사각이 같으니까 이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니까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딴 선으로 왔다 하게 되면은 역시 접선의 수직인 방향의 직선으로 가니까 이 평행선들이 나가요.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 특징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역시 응용을 하게 되는데요. 파라볼라 안테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물선의 가운데 대칭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에 초점이 있고요. 초점에서 빛을 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가고 거꾸로 빛이 이 방향으로 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면 초점을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파라볼라 안테나죠. 여러분들 이제 스카이라이프 이런 거 HD 방송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신기가 여기 달려 있죠. 전파가 튕겨져 나가서 이 초점 부위에 다 모이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신을 할 수 있다. 이게 파라볼라 안테나고요. 이번에는 그 발신기 입장입니다. 손전등 같은 경우는 초점에다가 빛을 놓으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튀어나가서 축의 평행선이 돼서 나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뭐 헤드라이트 같은 거, 손전등 이런 데 이용하고 있고요. 초점에다가 광원을 두면은 평행선들이 나가고 초점보다 안쪽에다가 접으면은 퍼져나갑니다. 초점보다 바깥쪽에다 광원을 두면은 약간 모이는 이런 현상이 되는데, 하여튼 손전등도 포물선의 반사 원리,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접선이 그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쌍곡선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쌍곡선 접선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책의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들 보셨는데, 일단, 일단, 들으신 소감 좀 들으려고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병석 선생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오히려 역학적 설명보다 수학적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웠던 거. 이게 물리학적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이제 뭐 장력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뭐 말로 이렇게 뭐 수직에 멈춘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실제로 보질 못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해 주셨을 때. 오히려 그래서 수학적 증명할 때 좀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그 인터넷 연결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그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안 들릴 때가 간혹 있어서 조금 그랬었습니다. 좀 강의 들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조금 더 투명한 것으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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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박수아 선생님은 지금도 아직도 얘기를 못 하신 상황인가요? 사실은 좀 많이는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역학적인 접근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머릿속으로 좀 상상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저도 약간 오히려 수학적인 접근이 이해는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자는 뭐 물리학이 쉽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냈는데 반응들은 수학이 더 쉽다. 아마도 제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니까 와닿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이제 그근하고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것들 다시 한번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한 말씀 주시죠. 네, 이게, 이게 앞에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해주시면 그리고 눈에 보이니까 저렇구나 해서 믿음이 있을 텐데 글씨로만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럴까 뭐 이렇게 예. 강의 영상은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부분은 제가 실수로 녹화를 안 하고 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만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앞부분은 제가 일단 별도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또 보실 분들이 좀 일부 계셔서요. 제가 그거 따로 만들고요. 그렇게 실험을 해주시고 오늘 저희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한 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우시죠? 그래도, 하여튼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좀 재미를 더 느끼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대한 그 책에 없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제 수학적인 측면을 계속 해드릴 거고요. 책에 나와 있는 물리적인 내용도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방향을 좀 앞으로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